안녕하세요. 센치한 개발자입니다. 이번 시간은 아이폰 개발을 꿈꾸는 분들을 위해서 스위프트 강의를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지금 코틀린 강의도 좀 진행을 하고 있는데 아이폰 스위프트 강의도 아마 동시에 진행할 것 같습니다. 네, 구독하기, 좋아요 잊지 않으셨죠? 엑스코드를 일단 실행을 해주시고요. 지금 현재 버전은 10.2.1입니다. 조만간 뭐 판올림이 있다고 하는데 일단 이 프로그램을 이렇게 실행을 하시면 이렇게 나오죠. 엑스코드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어, 처음 실행을 딱 하면 이렇게 세 가지가 나오는데 요 Getting Started with a Playground는 파일 하나만 생성이 돼서 그 안에서 이제 이것저것 장난을 해볼 수 있는 말 그대로 놀이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거는 New Xcode Project. 그래서 엑스코드 프로젝트를 새로 만드는 거고요. 두 번째 거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거 같은 경우는 클론이라고 되어 있죠. 예전에 이미 만들어 놓은 프로젝트를 여기다가 이제 넣어서 바로 사용을 하는 그 용도입니다. 아니면 여기 보면 여기 Git이라고 있죠. 그 외부에 있는 Git에서 소스를 받아와서 사용하는 그 용도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두 번째 걸로 할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걸 클릭을 하고요. 이렇게 실행이 되는데 전체 화면으로 보여드려야 되겠죠. 종류가 되게 많습니다. 뭐 되게 두근두근하죠. 첫 번째는 iOS라고 돼 있고 두 번째는 watchOS. 이거는 이제 시계 있죠. 그 애플워치 그 용도고 tvOS는 저는 사실 만들어 본 적이 없는데 애플 TV가 있죠. 그 TV에 들어가는 프로그램인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macOS는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이런 엑스코드 이런 프로그램을 만드는 겁니다. 그다음에 크로스 플랫폼은 어, 글쎄요. 전 아직은 사용해 본 적이 없습니다. 이거 거의 쓸 일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iOS를 누르시고 종류가 여러 가지인데요. 밑에 좀 더 있나? 대표적인 게 요 싱글 뷰 앱 요거랑 그 다음에 뭐 페이지 베이스드 앱, 뭐 탭드 뭐 이렇게 있고 그 밑에 이제 여기 보면 코코아 터치 프레임워크, 스태틱 라이브러리 이런 것들이 있는데 아마 거의 요 정도 위주로 쓰게 되실 겁니다. 실제로 이제 현업에 무슨 앱을 만들거나 그러시게 되면요. 저희는 헬로 월드를 찍어볼 거기 때문에 이 싱글 뷰 앱 그리고 이제 넥스트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여기에다가 프로덕트 네임에 실제 이제 뭐죠? 그 출시될 앱의 이름 그 이름인데요. 저는 그냥 간단하게 헬로 월드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팀은 아마 저는 지금 여기 제 영어 이름이 여기 들어가 있는데 여기 이제 새로 만드시게 될 거예요. 논으로 하셔도 되는데 뭐 하나 나중에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오거나이제이션 맞나요? 오거나이제이션 여기는 이제 회사 이름 그 다음에 이건 보통 이제 닷컴으로 쓰니까 컴 이렇게 쓰고 이 번들 아이덴티파이어가 자동으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죠. 이렇게 그래서 제가 지금 찍은 컴과 아까 만든 이 앱의 이름 프로덕트 네임이 두 가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랭귀지가 이제 기존의 앱들은 예전에는 iOS 같은 경우는 오브젝티브 C였잖아요, 소스가. 근데 이제는 다 스위프트로 대부분 만들기 때문에 스위프트로 바꾸겠습니다. 그리고 밑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코어 데이터를 쓸 거냐 말 거냐, 그 다음에 유닛 테스트를 넣을 것이냐 뭐 이런 것이 있는데 가볍게 실행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다 빼겠습니다. 그리고 넥스트. 프로젝트 폴더를 만드시는 창이 뜨신 다음에 클릭을 하면 이 창으로 이제 넘어옵니다.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이렇게 넘어가고요. 이런 것들이 뜨는데 여기 지금 보니까 딱 뜨자마자 뭐 지금 생소한 것들이 많이 보이죠. 하나씩 설명을 드릴게요. 어, 지금 녹화를 휴대폰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뜨는데 폰이 연결이 안 되신 분은 여기서 가장 핫한 제가 에잇을 쓰고 있기 때문에 이거 에잇으로 바꿔주시고요. 이걸 누르셔서 이게 뭐냐면 어떤 단말기에서 이 지금 만든 거를 볼래라는 거거든요. 일단은 그렇게만 알고 계세요. 그래서 이거는 가상의 단말기입니다. 이걸로 눌러주시고요. 이제 왼쪽에 보면 이게 이제 프로젝트 폴더 구조들이 보이는 디렉토리 구조입니다. 보시면 여기 이제 프로젝트 방금 만든 이름이 있고 이 아이콘이 이렇게 돼 있죠. 이게 이제 프로젝트 최상위입니다. 그래서 이게 실행 파일이 이제 나중에 나타나요. 그래서 이 파일이 나중에 이제 파인더죠. 파인더에서 실행을 누르시면 이 파일이거든요. 이 파일을 실행을 하시면 이렇게 프로젝트가 켜집니다. 그리고 그 밑에 요 뭐죠? 노란색 요 폴더 그림 디렉토리 그림이 이렇게 있고 그 밑에 파일들이 이렇게 기본적으로 생성이 됐고요. 쭉쭉쭉 이거 하나 눌러보세요. 이렇게 쭉쭉쭉 그리고 프로덕츠라고 해서 눌러보면 어쩌고 저쩌고 점 앱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실질적인 앱 파일입니다. 그래서 이게 실행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설명을 됐고 그 다음에 다시 처음으로 이렇게 돼 있었죠.
그 다음에 이제 요 화면을 들어왔는데 요 화면은 어떻게 들어오느냐? 지금 제가 누른 거 있죠? 요거 최상위 요 프로젝트 파일을 누르면 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프로젝트가 있고 타겟츠가 있어요. 차이는 제가 봤을 때 차이가 뭐냐면 이 프로젝트는 이 전체의 모든 파일을 관리하는 걸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타겟은 이 프로젝트 안에서 타겟을 여러 개 만들어서 하나는 뭐 모바일용, 하나는 아까 뭐였죠? 저기 맥용 이렇게 만들 수도 있고 원하는 뭐 특정한 어떠한 모듈 같은 거를 따로따로 뺄 때 그래서 타겟이 여러 개가 생길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그렇게만 알고 계시고 일단은 우리가 지금 설정해야 될 거 화면은 여기서 보셔야 돼요. 타겟츠 여기 요걸 눌러주시고 종류가 이제 제너럴 뭐 카파빌리티 발음도 어려운데 몇 가지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기본적인 것만 설명을 드릴게요. 제너럴을 딱 누르면 첫 화면이었죠? 여기 디스플레이 네임 이게 아까 만든 그 앱 이름입니다. 그리고 이 번들 아이덴티파이어가 고유한 이름이어야 돼요. 이제 나중에 이게 마켓에 올리게 되면 안드로이드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죠? 그 번들 아이디입니다. 그래서 고유한 이름으로 이걸 따라가기 때문에 어, 이거는 이제 아까 만들었지만 여기서 바꿀 수 있어요. 이렇게 바꾸실 수 있고 그 다음에 버전은 사용자가 여러분의 앱을 다운로드 하기 전에 거기 써 있는 번호 있죠? 그 이름을 볼 때 쓰는 버전이고요. 이 빌드는 요 버전을 1.0으로 하고 만약에 2로 하면 다른 겁니다. 아까 1이랑 2랑 다른 거예요. 사용자가 보는 건 1.0인데 이 숫자를 바꾸면 사용자가 업데이트가 되게 됩니다. 앱이. 그래서 뭐 4, 5, 6 이렇게 숫자를 정수로 올리게 되고요. 만약에 1.0.1 이렇게도 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또 보통은 1로 바꿔요. 만약에 아까 거기서 1.0 버전으로 계속 앱을 만들다가 이게 계속 업데이트 하다가 13 정도까지 많이 갔어요. 그러다가 이제 버전업 해야겠다. 이름 바꿔야지. 0.1로 이렇게 바꾸고 이거를 보통 다시 1로 이렇게 내립니다. 그래도 업데이트가 됩니다. 네. 이게 다르니까. 이번에는 이게 버전이 다르죠. 네. 그러면 저도 버전 바꾸고 빌드는 그대로 냅둔 상태에서 버전만 이렇게 바꿔본 적도 있고요. 아니면 애초에 이걸 그냥 바꿀 때 이걸 저는 그냥 하나씩 올린 적도 있습니다. 이거는 뭐 마음대로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일단은 기본은 이렇게 돼 있고 그 밑에 이제 사이닝인데요. 이게 좀 제일 어렵습니다. 아이폰 같은 경우는 이 사이닝 파일이 일단은 애플 개발자 등록이 그러니까 1년에 몇 달러였더라? 20달러였나요? 10달러였나? 20달러쯤 될 것 같은데요. 한 20만 원? 맞나? 10달러? 기억이 안 나네요. 그 정도를 내야 개발자 등록이 되거든요. 그때 이제 받는 이제 일종의 인증서 같은 거예요. 너를 개발자로 인정한다. 그건데 지금 저도 등록이 안 돼 있어서 퍼스널로 나옵니다. 근데 대부분 이렇게 오토매티컬리에 이렇게 체크가 돼 있으면 엑스코드 프로그램에서 자동으로 그 애플 서버에서 자동으로 인증서를 받아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밑에 좀 내려오시면 이거 어디지? 디플로이먼트 이 배포와 관련된 어떠한 그 배포 환경이거든요. 보시면 여기 살짝 이걸 눌러보세요. 디플로이먼트 타겟을 보면 버전이 쭉 있죠. 이게 실제 OS 버전인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만약에 이렇게 해놓으면 이 앱은 10.0부터 쓸 수가 있어요. 이 앱을 여러분이 만드시면. 근데 이걸 너무 이렇게 올려버렸다. 그럼 최신 사용자들만 쓸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보통은 지금 현재 방송 기준으로 보통은 여기서 한 8.0까지 이렇게 내립니다. 네. 아니면 조금 스타트업 회사라고 하거나 아니면 신생 회사, 조금 힙한 회사, 이거는 뭐 정확한 건 아닙니다. 그런 회사들은 이걸 좀 많이 올립니다. 네. 왜냐면 아이폰 유저 같은 경우는 안드로이드랑 다르게 이 버전 판올림을 하면 OS를 대부분의 사용자들이 거의 OS를 업데이트 하기 때문에 이 8.0 정도까지 쓰는 분들이 거의 없다고 봐야죠. 네. 그래서 10.0으로 할게요, 저는. 그 다음에 이제 디바이스는 이 앱을 아이폰에서만 돌아가게 할 거냐, 아이패드에서만 돌아가게 할 거냐, 아니면 둘 다 할 거냐, 이 차이예요. 그 다음에 이 메인은 그대로 두시고요. 밑으로 좀 내리면, 내릴 수가 없네. 이 디바이스 오리엔테이션. 이 앱이 방향이 어디까지 지원할 것이냐, 가로냐, 세로냐, 이런 거죠. 요거는 지금 포트레이트니까 세로네요. 그 다음에 업사이드 다운. 이건 보통 그냥 꺼져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건 세로, 저 가로. 이렇게 돼 있고, 왼쪽, 오른쪽. 그리고 스테이터스 바 스타일이 그냥 디폴트로 두세요. 네, 이렇게 하고, 하이드를 누르면 위에 스테이터스 바, 앱,
OS 맨 위에 보이는 거 있죠? 조그만 거. 그게 이제 안 보이게 되는데 이건 놔두세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 앱 아이콘인데요. 여러분이 이제 아이폰에서 앱을 선택을 할 때 그 나오는 아이콘 있죠? 네, 그게 종류가 좀 여러 가지입니다. 이걸 어디로 가냐면요. 여기 버튼 요거 있죠? 요렇게 생긴 거. 요걸 눌러보세요. 그러면 띡 하고 어디로 이동하는데 이 위치가 어디냐면 여기입니다. 어세츠의 X 어세츠. 이것도 발음 어렵다. XC 어세츠라는 디렉토리가 있어요. 여기에 이렇게 넘어온 거예요. 여기 보시면 다 비어있죠 지금. 제가 아무것도 안 넣었기 때문이에요. 근데 종류가 엄청 많습니다. 보시면 이거 확대 안 해도 되겠다. 하나 둘셋넷 다 일곱 여덟 뭐 8개 10개가 일단 넘어가요. 이게 뭐냐면 앱 아이콘의 종류들인데 그 아이콘이 푸시 메시지에 쓰이는 아이콘, 그 다음에 세팅에서 들어가는 아이콘, 그 다음에 스포트라이트, 이건 뭔지 모르겠는데, 그 다음에 이걸 앱, 그 다음에 여기 버전이 적혀 있네요. 아이폰 7에서 12에서 쓰이는 것들 뭐 버전이 쭉 나오고, 앱스토어에 등록된 아이콘, 아이패드에서 보이는 아이콘, 뭐 종류가 되게 많죠. 아이패드 프로 중에 12.9인치 거기서 보이는 아이콘, 이렇게 종류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 넣어야 돼요. 이거를 다. 이걸 안 넣거나 뭐 하나가 비어 있다. 그러면 리젝 사유가 됩니다. 여기서 리젝이라고 하면 앱을 마켓에 올려서 이제 내 앱 출시하고 싶어라고 얘기했는데 애플사에서 검수하는 그 직원이 네 앱에는 뭐가 미흡해. 이건 규정에 안 맞아라고 하면서 거절하는 거예요. 반려하는 거거든요. 그걸 리젝이라고 합니다. 그런 사유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아이콘을 다 넣는데요. 나중에 넣는 거 보여드릴 텐데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여기 지금 20포인트라고 돼 있죠. 이렇게. 근데 위에는 EX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20 곱하기 2 해서 40 바이 40 포인트, 40 바이 40 픽셀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아이콘을 넣으라는 거고요. 여기는 20 곱하기 3이니까 60 바이 60이고요. 옆에는 또 예를 들어볼까요? 29 곱하기 2니까 298, 58이네요. 58 바이 58. 3은 곱하기 못하겠어. 이렇게 해서 곱하기 해서 픽셀을 다 넣으라는 거예요. 그 사이즈에 맞게. 1024는 되게 크죠? 1024, 1024 이렇게 넣는 겁니다. 다시 뒤로 돌아가려면 여기 있죠? 요걸 눌러주세요. 요거. 그럼 방금 전 걸로 갑니다. 샥 이렇게 됐고, 자 여기까지 설명을 드렸죠? 그리고 딴 건 아직 필요 없고요. 런치 스크린 셋 뭐 이렇게 있는데 지금 이거 아까 제가 눌러봤을 때 메인 인터페이스에서 또 비슷한 화면이 있었죠? 스토리보드 그리고 런치 스크린 또 눌러보면 이렇게 비슷한 게 있죠? 이 파일이 여기 있습니다. 왼쪽에 눌러볼게요. 샵. 그러면 노치 디자인이네요. 요렇게 앱이 시작이 된다. 요걸 통해서 할 수 있는 거예요. 요렇게 앱이 들어오는데 그 런치 화면이다. 앱 실행 딱 하면은 뭔가 이제 스플래시 화면처럼 쓱 하고 이쁘게 나오잖아요. 그 화면이에요. 그리고 아까 그 메인은 요것도 요렇게 되어 있는데 그게 끝나고 나면 실제 앱이 시작되는 최초의 화면입니다. 근데 지금 최초의 화면이라고만 생각해 주세요. 이게 정하기 나름이거든요. 요거에 따라서 요거에 따라서. 근데 그 많은 화면들을 아이폰 같은 경우는 이 스토리보드라는 형식으로 해서 어떤 큰 보드에다가 이런 흐름도를 그리게 되어 있어요. 이런 방법 말고 다른 방법도 있는데 일단은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시 뒤로 여기까지 설명을 드렸죠.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보면 이게 조금 어려운데요. 이해하시기 어려울 거예요. 안드로이드를 해보셨으면 그 LIB 폴더에다가 라이브러리, 서드파티 라이브러리 넣는 거를 아실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걸 여기다 넣거나 여기다 넣습니다. 근데 차이가 인베디드 바이너리에다가 넣으면 이미 컴파일할 때 같이 라이브러리가 들어간 채로 배포가 되고요. 이거는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배포는 같이 되는데 컴파일 되고 나서 런타임 할 때 라이브러리가 참조가 되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라이브러리를 쓰냐에 따라서 이게 달라질 수 있어요. 그렇게만 알고 계시고 그 다음에 알아야 될 건 인포? 인포도 나중에 많이 보시게 될 거예요. 음, 앱에 대한 설정이랄까? 거기에 이제 좀 몇 가지 좀 중요한 설정들, HTTP 접속을 뭐 허락하게 해준다든가 그런 것들을 할 때 여기다 몇 가지 설정을 넣고 권한 같은 거, 푸시를 받게 노티를 켜시겠습니까? 뭐 이런 팝업 뜨잖아요. 그럴 때 여기다가 왜 그런 걸 쓰는지 이런 거 설명 다 적어야 됩니다. 인포에. 그리고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게 아이폰 개발할 때 가장 그 난관에 봉착하는 빌드 세팅즈입니다. 이게 너무 많아요. 정말 이거 다 보지도 못했고요, 저도.
필요한 것들만 보게 되는데 이렇게 많습니다. 그래서 설정을 뭐 하나 잘못 건드리면 빌드가 안 돼요. 그래서 아주 머리가 터집니다. 아주 그냥. 아우, 최악이에요, 이거. 그래서 이렇게 설정이 많다. 근데 여기서부터 좀 질리지 마시고, 아, 그냥 이렇게 많구나 하고 그냥 넘어가세요. 아시죠? 됐고. 그 다음에 빌드 펄체이스. 펄체이스 아니다, 이거. 파시스. 여기는 실제로 이렇게 눌러보면 내 앱이 어떠한 파일들을 가진 채로 배포가 되는지 그런 겁니다. 이렇게 한번 보시고, 빌드 룰은 뭐 이건 저는 건드릴 일 없는 것 같아요. 이거 되셨죠? 이렇게. 그리고 요거 설명 안 드렸다. 두 번째 카파빌리티스가 있는데요. 이거 정말 중요하거든요. 내 앱이 어떠한 기본적인 권한을 사용하느냐인데요. 앱 그룹 같은 경우는 당장 쓰실 일이 없을 건데, 내가 만든 앱이 마켓에 뭐 두 개나 세 개다. 근데 이 세 개가 결국 다 내가 만든 거야라는 걸 요걸 통해서 그룹으로 묶으면 그 앱끼리 통신 값들 통신 같은 거, 그러니까 통신이라는 게 네트워크 통신 이런 게 아니라 값들끼리 주고받는 게 좀 편해져요. 아이폰 같은 경우는 무조건 정책이 이 앱이 다른 앱에 절대 영향을 줄 수가 없잖아요. 뭐 얘 값을 이렇게 빼온다든가 그런 거 절대 불가능하죠. 그런 거 용도고요. 백그라운드 모드는 앱이 홈 버튼을 눌러서 사용자가 보지 않는 상태에서도 앱이 어떤 동작을 하고 싶을 때, 그럴 때 이거 모드를 켭니다. 이런 걸 누르면 이렇게 켜져요. 근데 지금 아직 안 켜지죠? 이거 켜진다. 이렇게 켜도 되고요. 그 다음에 다른 거는 거의 쓸 일이 없고요. 밑에 또 뭐 있을까요? 맵을 사용하게 되면 뭐 맵스가 있을 것 같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기본적인 설정화면, 요 첫 번째 여기죠. 요거 설명을 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우측. 이 우측 같은 경우는 버튼들이 이렇게 여러 가지가 많이가 있는데요. 옛날 버전 같은 경우에는 이게 여기 안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요. 탁 눌러보면 이런 식으로 아이폰에서 사용되는 UI의 컴포넌트들이 이렇게 쭉 리스트로 나열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나와요. 오브젝트들이. 종류가 되게 많죠? 네. 쓰는 것만 또 쓰게 될 거예요. 이렇게 종류가 많다. 뭐 간단하게 하나만 보면 라벨, 텍스트를 보여주는 거 그런 것도 있고 버튼도 있고 되게 많습니다. 그 다음에 요걸 누르면 지금 살짝 보면 Show the Assistant Editor라고 해요. 탁 누르면 이렇게 두 개로 분할이 됩니다. 그래서 어떠한 파일에 따라서 그거와 관련된 파일이 오른쪽에 자동으로 매칭돼서 보여요. 그 용도고요. 이걸 다시 누르면 꺼지고, 이걸 누르면 이거 같은 경우는 딱히 쓸 일 없을 것 같은데 이거 설명 넘어가죠. 이거는. 그 다음에 요거는 요걸 누르면 없어지고, 요거는 이렇게 하면 로그 창이 보이고 안 보이고, 요것도 이걸 누르면 오른쪽이 안 보이고 이건 보이고,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설명 하나 더 드리자면, 파일이 이제 스위프트 파일이 있고 일반적인, 그 다음에 스토리 모드, 아까 그림을 그리는 거라고 했죠. 하나의 흐름도 그런 게 있고, 여기는 이미지 파일이 들어있는 곳, 나중에 여기다 이미지 파일도 넣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넣는지도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인포 p 리스트 이게 있죠. 이게 아까 여기 헬로 월드 여기 저희가 만든 거, 요 인포의 설정들이 요 파일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이 파일은 어디 딴 데로 옮기지 마세요. 이게 설정을 또 바꿔야 되거든요. 이 파일을 못 찾아서. 그러면 그렇게 돼 있다. 다음 시간부터 본격적으로 헬로 월드를 어떻게 찍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엑스코드를 친숙하게 만드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뿅.